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지개발2의 농지 전용 시간입니다. 자, 농지 전용 허가, 협의 및 신고 이렇게 됐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지 전용은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허가는 농지를 전용했을 때 전용하는 목적이 농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다세대를 짓든지 이럴 때는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신고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업인의 주택을 짓든지 농사를 짓는 창고든지 이런 것을 질 때는 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지 전용 허가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지 됩니다. 협의를 거친다는 얘기는 어떤 농지를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하든지 개발행위 허가든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하게끔 될 때 어떤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는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농지에 계획관리 지역이 있어서 공장이든지 제조업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분이 농지를 사서 거기에 제조업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할 때는 이것은 농사를 짓는 거와 아무 관계도 없이 다른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사항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제조업 허가를 내줬을 때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을 때 거기에 의해서 제조업으로 공사를 해서 준공을 했을 때 그 옆 농지에 피해를 볼 수 있느냐를 검토를 하고 만약에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옆 농지에 피해를 준다라면은 그러한 건물은 용도 지역에 의해서는 허가를 할 수 있지만은 협의에 의해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만약에 어떤 농지에 가구 제조업이라는 것을 용도 지역에 의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은 제조업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게끔 되겠죠. 근데 거기가 만약에 가구 공장이라고 하면은 가구를 다 만들고 났다면은 마지막에 칠을 하게끔 됐죠. 칠은 보통 스프레이로 라카를 칠하게끔 되는데 그때 스프레이로 라카를 칠할 때 거기에 그 옆에 과수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그 스프레이 라카가 옆에 있는 농지에 과수목에 날아가서 피해를 준다 할 수 있을 때는 협의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땅에는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가능하지만은 농지인 경우에는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가능해도 주변 옆에 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할 때는 그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협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농지 전용 허가다 하면은 반드시 협의를 해야지 되고 신고인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인의 주택, 농업인의 창고 등 이러한 것을 질 때는 협의가 없이 법규에만 맞으면 그대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 허가와 협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면 제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준공할 때까지의 차례를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지는 전답 과수원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 전용 허가에 이 농지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끔 되면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과에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건축가로 와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게끔 됩니다. 이때 농지 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고 상한선은 제곱미터당 5만 원입니다. 따라서 어떤 농지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 전용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되는데, 그 30%가 5만 원을 넘어갈 때는 5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따라서 최고 농지 전용 부담금은 평당 약 16만 5천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하게끔 되고, 신축 허가 시에 만약에 도로가 없다 그러면은 이 도로에 관한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 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때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진입 도로를 만들게끔 되면 이 땅은 도로 대장에 기록하게끔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뭐부터 공사를 하면 형질 변경 이런 걸 보고 뭐라면 적지복구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어떤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평탄 작업을 하게끔 되고, 평탄을 하기 위해서는 축대를 쌓을 수도 있고 절토한 곳에 옹벽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토나 성토한 곳에 계속해서 비바람이 불어도 옆에 피해를 줄 수 있지 않게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 적지복구라고 하고, 이러한 적지복구를 완성한 다음에는 형질 변경 준공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준공 허가를 받고 나면은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을 예치를 하게끔 되고, 만약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중간에서 중단을 하게끔 되면 관계기관에서 원상복구시켜라, 이러한 명령서가 나오게끔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토지 주인이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은 이행보증금을 맡겨놓은 것이든지 또는 이행보증 증권을 맡긴 것을 가지고 다 행정기관에서 원상복구를 시키게끔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질 변경 준공을 냈다는 얘기는 그 공사를 완료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는 형질 변경에서 적지복구가 된 것을 다시 3년이라는 것에 하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든지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하게끔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이런 농지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개발행위 허가의 사업계획서를 낼 때 목적이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형질 변경 준공이 나게끔 되면 그때 건물을 허가를 받은 걸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즉 지목이 농지이지만은 이미 대지화돼 있는 땅입니다. 보통 개발업자들은 이러한 농지나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건물을 짓지 않고 허가를 받은 상태로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물로 내놓게끔 되죠. 그러면은 그러한 땅과 지목이 전이지만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을 사서 착공을 하게끔 되는데, 거기에 이미 건축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까지 같이 넘겨받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땅도 넘겨받고 건축 허가도 건축 관계자의 변경에 의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서 자기가 짓고 싶은 건물이 예전에는 주택이었었는데 자기가 창고로 짓고 싶다 할 때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주택인데 본인이 그대로 주택을 짓고 싶은데 예전에는
단층이었는데 2층으로 짓는다 할 때는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과 설계 변경을 다 할 수도 있고,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아니면 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설계 변경만 해서 건물을 허가를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건물을 착공해서 건물이 준공이 나게끔 되면은 그 건축물 준공이 난 것을 가지고 가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드는 걸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내가 전답 과수원인데 현재 이 건물을 준공을 했으니까 이 토지를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지목 변경 신청을 하게끔 되면 바꿔주게끔 됩니다. 이때 대지로 이제 바꿔주게끔 되는데, 개발행위 부담금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평수인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을 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은 면제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순서는 제일 먼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허가 받은 대로 형질 변경 준공을 하고, 형질 변경 준공이 되게끔 되면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준공을 하고, 건물이 준공이 나게끔 되면 다시 그 토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이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는 대지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원래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에 한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 답, 과수원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지만은 내가 여기 이만큼을 앞으로 건물을 지어서 대지로 만들겠다 하는 조건에 의해서 전, 답, 과수원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 줍니다. 대지는 아니지만, 대지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아니지만 대지로 바꾼다는 조건 하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만약에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그 땅은 대지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전, 답, 과수원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제일 먼저 형질변경 준공허가를 받고, 형질변경은 2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그 형질변경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건축허가는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전, 답, 과수원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2년 안에 준공을 하고 그 안에 건축을 착공을 해서 다시 준공을 하고 나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제출하게끔 되면 그때 지목이 대지로 바꿔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건물을 지어야지만 바꿀 수 있지, 건물을 짓지 않고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용, 여기 보면 53페이지인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하더라도 이행기간 내 준공하지 않으면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55페이지에서부터 77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규칙, 농지 전용 업무 처리 규정이라는 것을 제가 쭉 놨기 때문에 이 교재를 사서 55페이지서부터 77페이지까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은, 아, 행정규칙에 농지 전용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것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10조 농지 전용의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농업인은 농촌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행령 36조 별표 1에서 농업인이라 함은입니다. 원래 어떤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끔 되면 전부 다 농업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어촌 주택을 짓기 위한 농업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농어촌 주택을 짓기 위한 농업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일반 농업인이 아니라 농어촌 주택을 짓기 위한 농업인의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간 총 수입액이 2분의 1 이상을 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여기에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즉 어떤 분이 농지를 사서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일반 농업인에 속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거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에 그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에 농사를 짓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 일정한 수익, 총 연간의 수익이 농사를 짓는 것 말고 다른 곳에서 짓는 수익이 생기는 수익이 2분의 1 이상이 될 때는 농업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농업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으려고 하는 농지의 시, 구, 읍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거기에 농업인의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어떤 얘기는 농업진흥지역에는 원래 주택을 못 짓는데 농업인에게만 농업인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농업인이 아니라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농업인과 일반 농업인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농촌주택을 지을 수 있는 농업인은 자기가 연간 생산하는 버는 총 돈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으로 벌어야 되고 그 시구읍면에 거주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다른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촌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촌주택은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농촌주택입니다. 농업인의 주택이죠.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 때는 농업인의 주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주택으로 갖게끔 됩니다. 이때의 조건은 건물은 30평 이내에 되고 토지는 200평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농업인의 주택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의 주택은 지을 수 있다. 조건은 대지 면적은 총 200평, 건물은 30평, 그 다음에 총 1년 동안 수익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농사를 경작하는 거에 수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건축하려는 농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세 번째, 다른 곳에 집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인의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그 건물을 팔고 다른 곳에서 다시 또 지을 수 있는데 5년 이내에는 한번 농업인의 주택을 짓고 난다면은 또 다시 지을 수가 없지만은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조 사실상 농지 등에 대한 부과 기준 적용. 사실상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3년 이상 되었을 때는 거기에
전용을 할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평창에 있는 과수원을 한 1000몇백 평을 샀는데 거기에 대지가 한 200평이 있었고 옛날 건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에다가 거기에 대지가 한 200평에 과수원이 한 1500평에서 1700평을 그 당시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건물이 지목은 대주로 있지만 옛날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집터에 있었을 때 그 집은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농사를 경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분이 평창 그때 동계올림픽 하기 때 그때 이것을 사서 200평씩 분할을 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분양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있는 대지도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아니 지목이 대지인데 이 대지를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라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건물이 없고 농사를 같이 과수원으로 3년 이상 과수목을 심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대지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경매가 가끔가다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아니 지목이 대지로 됐는데 여기 경매로 나온 땅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나오는데 지목이 대지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할 때는 그 땅은 농지법 적용을 받아서 전용을 하려고 할 때는 농지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자 어떤 분이 또 그러더군요. 그러면은 임야를 사서 3년 이상 농지를 지게끔 되면 농지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대지인데 농사를 짓는 것은 법규에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농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야에다가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임야는 산지관리법이 있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받기 이전에 이미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위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산지로 원상복구한 후에 농사를 짓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용 신고에 따른 보존부담금의 감면,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 예정지 농지에 설치하려 할 때는 3조 2항에 불과하고 농지 전용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이 경우 부담금은 시행령 52조 별표 2 남목에 의해서 감면한다. 여기 보면 뭘 한다고 그랬죠? 농지 전용 신고라고 그랬죠. 허가가 아니고 뭐예요? 신고죠. 신고는 뭐죠? 농사를 짓기 위한 전용을 하는 겁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인데 상한가가 제곱미터당 5만 원입니다. 농지 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이렇게 돼서 이 보면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용도 변경. 이 농지의 용도 변경은 우리가 농지법에 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럴 때는 용도 변경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의 주택을 지었다는 얘기는 원래 건물을 못 짓는데 농업인의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 거죠.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놓고 5년 이내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특혜를 받아서 준공된 농지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목적 사업에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즉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은 그대로 법규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용도 지역에서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같은 특혜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5년 이내에는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법에 의해서 농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세종시를 노무현 정부 때에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발의했고 그때 세종시를 만들거나 또는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농지를 수용을 하게끔 됐습니다. 이때에 수용을 하게끔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던 농지를 수용을 당해서 양도소득세가 2억이라는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가정을 했을 때에 내가 농사를 짓던 곳에 직선거리 60km 이내에 대체 농지를 구입을 하게끔 되면은 그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구입을 했을 때는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게끔 됐을 때 이때 대부분의 세종시를 만드는 곳에 주변에 보게끔 되면 조치원도 있고 특히 공주 쪽이 가까운 쪽이 많았었는데 공주 쪽에 농지가 아주 나쁜 농지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나쁜 농지라도 사두는 게 좋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공주나 조치원 이쪽 근처에 좀 쌈지방한 농지를 경매로 낙찰 받으면은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지만 되는 그런 농업인들이 많이 산 적이 있습니다. 수용을 당해서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그 금액으로 직선거리 60km 이내에 대체 농지를 구입을 하게끔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별장 같은 것을 가지고 있게끔 되면 중과세가 되는데 농업인의 주택과 또는 고향주택과 별장은 차이가 있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세법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 기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 토지라. 그러니까 별장인데 별장으로 보지 않고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 토지라 이렇게끔 되면 중과세가 되지 않는데 조건은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 200평 이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 150제곱미터 이내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이것은 제가 만든 지가 이런 것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토지 개발과 경매 강의를 하면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세무사를 모시고 우리 수강생들에게 세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세무사님을 이제 우리 강의실에 우리 수강생들에게
강의하러 오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후 3시서부터 강의를 하는데 한 1시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점심 식사를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했는데 그때 세무사님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뭐랄까 준비 자료를 이만큼 주면서 여기 이제 우리 밥 먹고 올 동안 수강생들이 오면은 나눠 주십시오 해가지고 놀 때 그때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저도 챙겼습니다. 챙기는 그 자료를 챙기는 걸 보시고 세무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교수님 그 자료를 왜 챙기십니까? 다음번 6개월 후에 올 때는 또 바뀝니다. 즉 세법은 그렇게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벌써 몇 년 됐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 기준이 있지만은 이 조건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특히나 요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면이 아닌 지역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데는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도 제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이 조건이 100% 다 맞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70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도소득세에게 100분의 100의 세당은 감면한다. 농어촌 주택 취득한 양도소득세 과세.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득세법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 우리가 어떤 땅을 사게끔 되면은 취득세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가지고 땅만 샀을 때의 취득세가 있고 땅에 건물이 있을 때의 취득세는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땅만 사게끔 되면 일반 땅인 경우에는 4%가 취득세고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을 때는 1.1%가 취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땅을 사려고 할 때 2,000평의 땅인데 2,000평의 땅을 살 때 4%를 낼 수도 있고 1.1%를 낼 수가 있는데 4%를 내지 않고 1.1%를 내기 위해서는 2,000평 땅에다가 조그만 주택을 하나 지어놓고 창고 같은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건물과 땅을 같이 매입을 하게끔 되면 취득세가 1.1%, 창고가 없이 땅만 취득하게끔 되면 4% 하다 보니까 머리를 써서 제가 취득하기 전에 조그만 창고를 하나 지어서 건물과 토지를 같이 매입을 하게끔 되면은 취득세를 1.1%를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땅을 내가 사는데 건물이 10평짜리가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 내에서는 50평은 1.1%고 나머지 950평은 4%라는 거고 그 밖에 토지, 도시지역이 아니고 비도시지역인 경우에는 10평인 경우에는 10배까지 해서 100평은 1.1%, 나머지 900평은 4%를 내는 것이 취득세이기 때문에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 도시지역 내에서는 건물 면적의 5배, 그 밖에서는 10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11조 부동산 취득세율은 농지는 3%, 농지 이외에는 4%입니다.